자, 데이터 타입입니다. 2-5번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2-5 HTML 이렇게 해주시고요. 데이터 타입인데 데이터 타입 중에서 우리는 이제 넘버, 숫자, 넘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넘버. 넘버. MBR. 넘버. 숫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정수인지 실수인지 이런 거 구분을 하지 않아요. 근데 C 언어나 뭐 이런 데서는 얘가 정수형인지 아니면 뭐 실수인지 그리고 더블형인지 플롯인지 뭐 이런 거 구분을 해가지고 변수 이름을 정할 때 int a는 1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플롯 뭐 a는 뭐 1.5 뭐 이런 식으로 그거 해당하는 값이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내가 어떤 데이터 타입을 넣는지 상관없이 변수 이름을 그냥 데이터 타입을 선언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쉬운 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정수를 우리가 int라고 하고요. 실수는 이제 플롯이라고 하게 되는데 얘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넘버로 처리한다. 모두 그냥 실수인지 이런 것들 보지 않고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스크립트 let a는 10 숫자니까요. 이렇게 넣을 수 있을 거고요. let b는 3.14 이렇게 해서 넣었을 수 있고 let c는 마이너스 8 이렇게도 넣을 수 있을 거고 let d는 0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자, 10은 뭐예요? 그냥 정수죠. 얘는 정수이고요. 그 다음에 3.14는 소수점 있어서 실수이고요. 마이너스 8은 뭐예요? 음수죠. 0은요? 0도 숫자죠, 숫자. 그러면 얘네들의 타입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 자, 콘솔 창으로 볼까? 도큐먼트로 볼까요? 도큐먼트 라이트. 자, 얘네들의 데이터 타입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거. 데이터의 타입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건 뭐였지? 타입 오브 였었죠. 기억나시죠? 아까 전에 타입 오브 이용을 해서 했었어요. 자, A는 무엇이냐? A 도큐먼트 라이트 타입 오브 A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A 이렇게 적어주시면 얘는 넘버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넘버다. A는 넘버다 이렇게 나와요. 자, 플러스 BR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B의 타입도 알아보고요. C의 타입도 알아보고요. D의 타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정수든 실수든 음수든 0이든 모두 다 넘버네. 넘버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온 김에 우리가 숫자를 하고 있으니 잠시 산술 연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자를 잠시 볼 건데요. 연산자 중에서도 우리가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볼 거예요. 산술 연산자는 뭐예요? 우리가 계산이 가능한 것을 산술 연산자라고 불러주죠.
산술 연산자라는 것은 숫자 데이터를 대상으로 덧셈이나 뺄셈, 곱셈, 나눗셈 뭐 이런 기본적인 수학 계산을 수행하는 연산자를 우리는 산술 연산자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는 산술 연산자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요건 뭐예요? 덧셈이죠. 덧셈. 이렇게 해서 5 더하기 3 이렇게 하게 되면 값은 8 이렇게 나오죠. 다음에 요건 뭐예요? 뺄셈이죠.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쵸? 여기는 5 빼기 3을 하게 되면 2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다음 곱셈은 여기 숫자 여기 특수문자 중에서 이 8번 위에 있는 별표 모양 있어요. 요거 별표 모양이 곱셈입니다. 그래서 5 곱하기 3 하게 되면 15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나눗셈은요? 이거 슬래시예요. 슬래시. 나눗셈이고요. 얘는 6 나누기 3 이렇게 하게 되면 값이 2가 나오죠. 나눗셈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퍼센트 혹시 아세요? 퍼센트는 나누고 나눈 나머지 값을 우리는 퍼센트로 해요. 그래서 7을 3으로 나누면 7을 나누고 7을 3으로 나눈 값의 나머지는 몇이에요? 3이 6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머지는 몇이에요? 나머지는 1이죠. 그쵸? 7을 3으로 나눈 나머지 값은 1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렇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일식 증가, 그러니까 증가 연산자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let a는 뭐 1 이렇게 넣고 a 뿔뿔 이렇게 넣으면 지금 뭐가 될까요? 값이 a는 지금 현재 뭐가 됐어요? a는 2가 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는 일식 감소 해서 감소 연산자라고 하게 되고 얘도 let 뭐 a는 5야. 근데 a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a는 4가 나오게 되는 이렇게 해서 산술 연산자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숫자와 숫자로 하는 거예요. 숫자와 숫자로 숫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수학 계산을 수행하는 연산자를 우리는 산술 연산자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그다음에 슬래시는 나눗셈, 퍼센트는 나머지 구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플러스는 일식 증가하는 거, 마이너스는 일식 감소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곱하기도 있어요. 곱하기. 얘는 거듭 제곱. 그래서 뭐 a는 a 곱하기 b 이렇게 넣으면 a의 b 제곱을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 하고 3 이렇게 넣으면 결과값은 뭐예요? 2 곱하기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2는 4, 4이 8. 그래서 결과값은 8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거듭제곱. 얘는 이 곱하기 연산자는 지금 우리 교재에는 없어요. 얘 지금 나와 있는 게 326페이지에 지금 이 산술 연산자에 대한 설명이 나와져 있는데 거듭제곱에 대한 내용은 이게 EX7 버전, 그러니까 2016년부터 이 거듭제곱이 추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가 언제 만들어진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론은 이 교재에는 이 내용이 없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산술 연산을 할 수가 있죠. 이제 산술 연산자를 해보면 산술 연산을 하면 이렇게 돼요. 자, A, B, C, D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다가 연산을 할 수가 있겠죠. let A, B, C를 했으니 대문자로 이제 쓸게요. A는 우리가 이 대소문자로 구분을 한다고 했어요. A는 1을 넣을 거야. 1을 넣을 거고 let은 소문자로 A는 0 넣읍시다. A는 0. B, C, D 이렇게 넣어서 1, 2, 3 이렇게 넣을게요. 1, 2, 3 이렇게 넣어주시고 도큐먼트 라이트 A 더하기 B를 하게 되면 1 나오네요. A와 B를 더하면 1이죠. 얘는 1이 나오게 되었고요. 자, 플러스 BR 하고 자, 몇 개 만들고 아이고. 자, 두 번째는 C D 빼기 B D 빼기 B 해보면 D에서 B를 빼면 3에서 1 빼는 거니까 얘는 2가 나오겠죠? 2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는 곱하기를 할 건데 C와 D를 곱하면 2 곱하기 3이니까 얘는 6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A 나누기 B를 하게 되면 0이 나옵니다. 0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복사해서 A 나누기 A를 하면 0 나누기 0을 하면 NaN이 나오네요. 얘는 0이 나왔고 얘는 NaN이 나왔어요. 1 나누기 0은 0이고 추가 하나 더 할게요. 이번에는 B 나누기 A도 해볼게요. B 나누기 A를 하게 되면 인피니티가 나옵니다. 인피니티가 나왔어요. 자,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는 얘네들은 궁금한 게 하나도 없어. 그쵸? 다 아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인피니티로 나온 거하고 NaN이라고 나온 거는 좀 특수한 형태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얘는 변수를 만들어서 출력을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let 변수를 만들게요. let 2에다가는 이 B 나누기 A를 넣을게요. B를 나누기 A를 넣습니다. B 나누기 A를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let F에는 이 A 나누기 A를 넣을게요.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할 때 얘는 2를 출력하면 되고 얘는 F를 출력하면 결론은 이제 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랑 자료형이 무엇인지
확인을 할 거고, 자, A, 뭐 B, C, D 얘네들은 우리가 아까 전에 자료형을 봤을 때, 자, 자료형을 봤을 때, 자, 10을 넣어도 넘버였고, 3.14 실수를 넣어도 넘버였고, 음수를 넣어도 넘버였고, 0이어도 숫자니까 넘버로 자료형이 나왔었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럼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자료형을 알겠어. 그쵸? 다 넘버일 거야. 그런데 이 B, E와 인피니티로 나온 애와 넌이라고 되어져 있는 애들의 자료형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좀 복사를 하셔가지고, 자,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 E, 타입 오브 E를 한번 넣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F를 한번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인피니티의 자료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인피니티의 자료형은 이렇게 설명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NAN의 자료형은 NAN의 자료형은 무엇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자, 확인을 하게 되면 인피니티의 자료형도 넘버이고 NAN의 자료형도 넘버로 나옵니다. 넘버로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넘버의 자료형으로는 정수, 실수, 음수, 그 다음에 일반 숫자들, NaN, 그 다음에 인피니티 모두 다 넘버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인피니티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 NaN은 무엇인지를 이제 알고 싶겠죠, 여러분. 1을 이렇게 계산기에서 한글을 써주다니. 1을 0으로 나눠봤어요. 지금 B가 1이고요. A가 0이거든요. 그래서 1을 0으로 나눴을 때는 우리가 무한대라고 해서 인피니티로 해서 인피니티는 이제 무한대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NaN이라는 것은 나러 넘버의 약자예요. 나. 아니다. 뭐가? 넘버가. 넘버가 아닌데? 그런데도 자료형은 넘버라고 나옵니다. 그쵸? 나러 넘버는 숫자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NaN의 자료형은 넘버다라고 하고 있으니 이상한 이유잖아요. 그쵸? 나러 넘버 NaN은요 특수한 숫자 값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나러 넘 NaN은 숫자가 아닌 것을 의미를 하지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숫자 타입 중에서 특별한 오류 상태를 나타내는 값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NaN은 숫자형 넘버 값 중에서 유효하지 않은 숫자를 나타내는 특별한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숫자 타입은 이 IE754 표준 부동수 수점 방식을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준에서는 숫자형 데이터 중에서 정의할 수 없는 계산 결과를 표현을 할 때 NaN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타입 오브 NaN은 넘버라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자, 여기까지 숫자 타입을 다 보았습니다. 끊고 문자는 다음 영상으로 갈게요.